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아침 7회 예고편을 다시 분석해 현우가 위기를 벗어나 악단들에게 복수하는 3가지 방법을 청취자들에게 평가해보겠습니다. 컨텐츠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많은 의견과 댓글 남겨주세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6회로 가보겠습니다. 독일에 머물고 있는 혜인은 엄마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습니다. 그런데 다짜고짜 할아버지 서재에서 도청장치가 나왔는데 그 도청장치를 설치한 게 남편 현우라는 황당한 내용이었죠. 이에 혜인은 증거 있냐며 따지기 시작합니다. 또한 현우 방에서 수신기가 발견되었다는 말에도 현우에 대한 믿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죠. 그거야 우리 없을 때 누구나 놓고 올 수 있는 거라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혜인은 엄마에게 CCTV부터 확인하라며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이때 현우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자 혜인은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며 집에서 걸려온 전화는 받지 말라며 핸드폰 전원을 꺼버리는데요. 이때 또 한 번 느꼈습니다. 혜인이 얼마나 현우를 믿고 사랑하는지 말이죠. 그런데 이때 느꼈던 제 느낌이 오판이었을까요? 혜인은 엄마가 보내온 단 한 통의 문자에 흔들리고 말았죠. 그건 바로 현우가 작성했던 이혼서리였으니까요. 한편 현우는 한 손에는 네잎클로버를 잔뜩 사들고 신혼여행 자물쇠 찾은 얘기까지 해줄 생각에 신이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그 모든 것들은 케밥과 함께 바닥에 뿌려지고 말죠. 순간 담원한 현우는 혜인을 응시하고 혜인은 눈물 한가득 원망 섞인 얼굴을 한 채 현우에게 문자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현우에게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달라 하죠. 하지만 현우는 인정하고 맙니다. 이혼서리 작성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으니까요. 결국 이렇게 6회가 끝나면서 혜인과 현우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되는데요. 이혼을 한 번쯤 생각해봤던 현우와 달리 혜인이 더 큰 충격을 받은 이유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이혼이란 걸 생각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그만큼 혜인에게 있어 현우는 전부였던 것이죠. 그럼 혜인과 현우는 결국 이혼을 하게 될까요? 전 솔직히 이 갈등이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00번 생각해봐도 현우가 다 잘못했으니까요. 그리고 말이 나와서 말이지 아내가 죽을 병 걸렸다는데 꿀잠 자고 좋아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친구랑 작당해 유산까지 받을 생각까지 했으니 현우는 더 마음고생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건 현우에 대한 오해가 독일에서 풀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겠죠. 그날 밤 다툰 후 혜인이 트럭에 치일 뻔한 걸 현우가 구하면서 혜인은 현우가 자신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다시 느끼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반전이 준비되어 있죠. 아직 화가 덜 풀린 혜인이 병원에서 치료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며 나가려 할 때 그 독일 의사분이 분명 혜인에게 이렇게 말할 테니까요. 당신이 이렇게 치료받지 않고 가버리면 남편분이 자신들을 사기꾼으로 고소할 것이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6회에 있었던 내용들을 모두 혜인에게 말해주겠죠. 이에 혜인은 비로소 현우의 진심을 알게 되고 조금은 현우에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 한국에 들어온 현우는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복원을 맡겼던 주성테크 기사를 찾아가 보겠죠. 하지만 당장은 그 기사가 어디 있는지 찾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후 현우는 친구 양기를 찾아가 주성테크 앞에 주차해놨던 메모리 카드를 확인해보고 깜짝 놀랄 듯 보입니다. 은성이 그곳에 다녀간 것이 그대로 찍혀있으니까요. 이런 이유로 현우는 퀸즈타운을 나오면서 혜인에게 은성과 가깝게 지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죠. 그리고 7회 예고편을 보면 혜인이 김민지와 현우를 언급하며 발끈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김민지 정체는 혜인이 도와줬던 그 화장품 매장의 여직원입니다. 즉 혜인이 질투에 눈이 먼 나머지 현우와 사이를 오해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역으로 현우가 범인들을 사냥해봐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서울대법대 로스쿨 출신 변호사답게 일단 범행 현장인 퀸즈 본가로 향할 것 같네요. 이어 홈한대 회장을 만나 자신이 범인이 아님을 주장하겠죠. 하지만 홈한대 회장은 현우 말을 믿지 않고 내쫓을 것 같습니다. 이미 조작된 CCTV 화면을 통해 현우 방에는 그 누구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게 확인된 상황일 테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우가 도청 범인이라는 완벽한 증거가 나온 것도 아니니 일단 누명 벗을 기회는 줄 것 같습니다. 현우가 이래서만큼은 어떤 사람인지 홈한대 회장이 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비자금권에 대한 것도 현우를 믿고 맡길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현우가 자신의 방에 몰래 침입한 범인들을 어떻게 찾아낼지 방법 3가지를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작하지 못한 엘리베이터 출입 기록입니다. 현재 퀸즈타운은 지하 거실에서 각자의 집으로 이동할 경우 엘리베이터를 꼭 타야 합니다. 즉 누군가가 2층에 있는 혜인과 은성의 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탑승 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엘리베이터 키를 이용해 2층을 눌러야 올라가는 구조라는 것이죠. 그리고 해당 키를 이용해 엘리베이터에 탑승할 경우 모두 관리자 프로그램의 출입 기록이 다 남게 됩니다. 참고로 지난 6회에서 천다에는 현우 방에 몰래 들어가기 위해 자신의 엘리베이터 카드키를 이용해 은성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만약 퀸즈타운에 살고 있는 가족들이 모두 동일한 카드키를 사용하고 있다면 누구라고 특정 지을 순 없겠죠. 그러나 가족마다 입력된 정보가 다르다면 의외로 다이가 쉽게 꼬리가 잡힐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현우가 숨겨놓은 CCTV가 있습니다. 현우가 사용하는 책상 뒤쪽을 보시면 진열대가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 놓인 물건 중 하나에 CCTV가 있는 걸로 현재 추정됩니다.
그 이유는 지난 6회에서 은성과 다혜가 현우방을 뒤질 때 촬영 카메라 시점이 아닌 CCTV 녹화 시점으로 두 사람의 모습을 화면에 1에서 2초간 비췄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우가 자신의 방에 CCTV를 설치해 놓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설치해두고 까맣게 입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기능이 있는지 모르고 놓아뒀을 수도 있으니까요. 아무튼 그것만 현우가 확보하면 다혜와 은성 그리고 그레이스고의 정체는 단 한 번에 들통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다혜가 혜인 옷장에 놓고 나간 휴대폰 또는 구름과자나 라이터입니다. 지난 6회를 자세히 보시면 은성이 현우 책상을 뒤질 때 다혜가 혜인 옷장에 들어갔다 나오는 장면이 포착됩니다. 그런데 이때 혜인의 손을 자세히 보시면 들고 있던 휴대폰이 없습니다. 혜인의 옷을 입어보기 전까지만 해도 항상 손에 들고 다니던 휴대폰 말이죠. 그렇다면 다혜가 혜인 옷장에 자신의 휴대폰을 놓아두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겠죠. 그게 아니면 입고 있던 혜인 옷에 자신의 휴대폰을 넣어두고 잊어버렸을 가능성도 있고요. 만약 휴대폰을 두고 나온 게 아니라면 혜인 옷방에서 다혜가 구름과자를 피우고 그곳에 자신의 라이터를 놔두고 나왔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다혜는 구름과자를 매일 안 피면 못 견디는 골초이기 때문이죠. 참고로 다혜는 현우 방에 들어오자마자 대놓고 피우려 하다가 은성에게 제지당했죠. 또한 그레이스고 말에 따르면 다혜는 매일 새벽에 정원 구석에 숨어서 연기를 뻐끔거리며 핀다고 합니다. 그 바람에 그레이스고가 그걸 지우려고 편집을 다 배웠다고 하죠. 꽉 쥐어 사는 현우가 불쌍했는데 혜인이를 독일에서 만나는 장면은 또 너무 애틋했으니 드라마의 절반인 빌런들을 무너뜨리며 이제 통쾌한 복수를 할 일만 남았죠. 지금 홈한대의 건강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사들 앞에서 글씨가 안 보인다면서 보고서를 더 큰 글씨로 수정해오라고 난리를 쳤죠. 이미 파워포인트 글씨의 크기는 충분히 컸어요. 모슬이가 30년간 호적의 이름도 안 올리고 홈한대의 음식을 책임지고 만드는 이유 의심가지 않으신가요? 일부러 홈한대의 눈을 점점 멀게 하면서 건강을 나쁘게 만들고 독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홈한대는 처리하기가 쉬우니까요. 30년간 숨겨온 모슬이의 가면을 벗기는 건 현우가 될 것이고 벗겨진 가면으로 인해 모슬이는 서서히 추악한 속내를 드러냅니다. 천다혜에게 모두 뒤집어 씌워서 교도소에 보낼 거예요. 퀸즈그룹 식구들을 하나씩 처리합니다. 이미 홈한대와 아들 홍범석 사이를 이간질했죠. 홈한대는 홍범석을 미워합니다. 아버지를 검찰에 팔아넘긴 놈이라고요. 홍범석은 홈한대가 횡령 혐의를 자신에게 뒤집어 씌운다는 말을 듣고 억울해하는데요. 그 모슬이가 이간질을 하면서 부자지간을 아주 박살내버렸죠. 모슬이는 홍범석이 찾아왔냐는 홍범준의 질문에 아니라고 대답하며 거짓말했고 모슬이는 호적도 필요 없고 그저 호적 대신 돈줄이 될 퀸즈그룹 하나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년을 버텨온 것이죠. 모슬이가 퀸즈그룹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이유는 단 하나. 자신의 호적에도 오르지 못하고 버릴 수밖에 없었던 아들 재준이 아니 윤은성 때문으로 보입니다. 윤은성이 퀸즈그룹 장학생이 된 것도 모슬이의 계획에 포함된 것이며 모슬이는 윤은성과 함께 퀸즈그룹을 차지하려고 드라마판 기생충 가족을 탄생시킨 것이죠. 현우는 자신이 이혼하겠다는 사실을 제발 비밀로 해달라고 김연기에게 은밀하게 시신당부를 했지만 왜 또 이혼 소장을 프린트해서 서랍에 두고 들켰는지 오해한 혜인으로 인해 현우의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은데요. 현우는 쥐죽은 척절이 숨죽여 사는데 이를 꾸며댄 재준이 아니 윤은성과 천다혜가 기고만장하며 떵떵거리고 기생충처럼 침투해서 빌어먹으며 사는 모습을 보고 주먹을 불끈 쥐며 부르르 떨게 되네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수 없다고 현우는 천다혜에게 식사 자리를 제안하고 천다혜와 윤은성을 동시에 불러 삼자되면 자리를 만들 겁니다. 그곳에서 천다혜와 윤은성이 현우방을 뒤지며 작당질하는 순간이 녹화된 CCTV 파일을 재생하고 천다혜는 소스라치게 놀라겠죠. 무조건 본인이 그런 건 아니라고 CCTV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냅다 발뺌부터 하면서 말이죠. 현우는 그 모습을 보고 절대 참을 수 없죠. 끝까지 뻔뻔하게 나오는 천다혜의 숨통을 꽉 조이는 현우의 증거는 분명했으니 현우가 아닌 천다혜가 집안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지면서 모슬이에게 단단히 찍히며 손절당하는 상황이 오네요. 조만간 천다혜가 교도소에 구속되면서 퇴소 후 천다혜를 기다리는 아들 건우의 촬영 스포가 있는데요. 천다혜 뒤에 숨은 몸통 모슬이가 모든 죄를 천다혜에게 뒤집어 씌우며 손절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모슬이의 친아들은 윤은성, 윤은성의 내연녀는 천다혜, 윤은성과 천다혜의 친아들은 홍건우, 아니 윤건우겠네요. 퀸즈그룹을 집어삼키기 위해 모슬이가 천다혜를 완벽히 이용한 가짜 가족의 비밀이 서서히 드러납니다. 이름도 천혜, 천다혜의 아버지는 아이비리그 대학 교수로 근무하고 있고 친어머니의 존재는 현재 드러나지 않았죠. 모슬이는 천다혜의 친어머니를 죽였고 임신 4개월 차에 교도소에 입소해서 감방에서 윤은성을 낳았습니다. 윤은성이 출생지는 감방이 되면서 쾌교도 감방에서 했으니 얼마나 더러운 짓을 감행할 수 있는지 보고 듣고 배운 게 그 모양이니 말다 했네요. 모슬이가 홈한대와 함께 살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법적으로 아내가 되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거죠. 사랑이 아닌 돈을 보고 접근했으니 한마디로 사기치려고 퀸즈그룹을 집어삼키려고 작정하고 들어왔어요. 그러니 홈한대가 후원하는 보육원 희망상록원에서 기가 센 천다혜를 픽했고
현재 아이비리그 대학 교수로 재직하는 내연남에게 천다혜를 입양하도록 종용했을 듯합니다. 모슬의 자신과 함께 퀸즈그룹에 침투해서 기생충처럼 빌어먹고 살 인간이 필요했고 천다혜가 움직여줄 적임자였죠. 그래서 천다혜의 3가지 비밀을 터뜨리는 뜻밖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천다혜의 사촌 오빠, 퀸즈그룹 재무이사이며 퀸즈마트법인 세금 80억을 과언합하며 백현우에게 딱 걸리고 말했습니다. 이 인간 하는 짓이 80억쯤은 가뿐히 헤쳐먹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형을 감형해주겠다고 이 인간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며 길을 하는 현우. 천다혜는 현재 부모님의 친딸이 아니다. 입양아이다. 이성균을 작업한 강남의 김모씨처럼 마담 출신이라는 사실을 폭로합니다. 마지막 이 모든 걸 계획한 사람은 모슬이라는 비밀까지도요. 그제서야 웃어 보이는 현우. 다시 잘되고 있는 현우와 혜인의 갈등이 극으로 치달아 난리가 났으니 홈만대를 도청한 유력한 용의자가 현우라는 사실을 듣고 서울대 법대 로스쿨 출신 변호사 브레인 현우가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 없잖아요. 현우도 당황스럽고 황당할 따름입니다. 범인은 윤은성과 천다혜인데 애꿎은 자신을 범인으로 보니 윤은성과 천다혜가 선 넘은 건 사실이죠. 현우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혜인은 현우를 향한 가족들의 의심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건데요. 하지만 이혼 소송장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죠. 다 포기한다고 뭐 어쩔 건데 뭐라도 해봐 한번. 현우가 붙잡아보지만 수작 부리지 마. 가증스러워. 혜인이 단단히 오해를 해버리고 맙니다. 김민지라는 분에게 꽃배달을 하셨다고 합니다. 김민지 지금 어디 있는데? 수술비 때문에 걱정하던 김민지 사원이 블랙 컨슈머에게 시달리는 장면을 목격한 홍혜인은 수많은 손님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블랙 컨슈머를 참교육했고 김민지를 도왔는데요. 그래서 도움을 받은 김민지는 혜인을 도왔으면 도왔지 뒤통수 치는 일은 없을 겁니다. 한마디로 마치 현우가 다른 여자에게 관심을 표해 오해하는 듯한 예고편 낚시인 거죠. 이런 낚시 우리 한두 번 본 것 아니잖아요. 결국 윤은성과 천다혜가 퀸즈그룹의 한 짓을 전부 다 밝혀내겠다는 현우와 퀸즈그룹과 내 부모님을 어떻게든 지키겠다는 혜인은 팽팽한 접전 끝에 두 사람은 비로소 몸통이 모슬이고 행동대장 천다혜와 윤은성의 정체를 알게 되면서 재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홈만대에게 모든 것을 밝히기로 결심합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판을 키운 모슬이가 더러운 악행을 저질렀지 상기의 말이 되어 움직인 천다혜는 억울하게 교도소에 수감된다고 생각하기에 천다혜의 출생의 비밀이 모두 밝혀져야 모슬이에게서 벗어날 텐데요. 천다혜는 놀랍게도 자신을 낳아준 친엄마를 모슬이가 처리했다는 사실을 사촌 오빠에게서 전해 듣고 친엄마 죽음의 비밀을 모두 다 알게 되네요. 사촌 오빠는 절대 모슬이에게는 비밀로 해야 한다고 천다혜에게 신신당부했지만 모슬이만 보면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천다혜가 기어이 비밀을 모두 터뜨리게 됩니다. 어머니 어떻게 된 일인가요? 제 어머니를? 순간 입이 적 벌어져 뒷걸음질치는 모슬이 뻔뻔한 악녀가 발뺌하지 않고 변명도 못하는 걸 보니 진짜 출생의 비밀은 사실이었는데요. 자신이 구속되기 전 현우에게 도움을 주며 모슬이의 비밀을 발설하고 마는데 결국 천다혜는 파형당하고 맙니다. 그래도 마지막 모슬이를 배신하면서 일말의 양심이 있었고 죄값을 치르네요. 충격적이게도 홍수철은 아들이고 딸이고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무정자증이라 고자였기에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천다혜의 옷장 서랍 속에 있었고 홍수철이 찾아내면서 기겁할 겁니다. 뒤로 물러설 곳 없이 모든 증거를 들켜보려 할 말을 잃어버린 천다혜. 하지만 수철은 기가 막힌 진실을 모두 알고도 천다혜를 버리지 못합니다. 현우는 누명을 벗고 말없이 혜인을 안아주며 토닥이면서 두 사람 사이에 으르렁대며 의심하고 헐뜯던 지난 날들을 후회하게 됩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하게 맺힌 혜인. 현우는 혜인을 윤웅성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앞으로 혜인의 세상 든든한 보호자가 되기로 결심하면서 퀸즈그룹의 진정한 후계자 혜인의 남편으로 살아갑니다.